반갑습니다. 관리금입니다. 제가 수요일 18일 날 또 강연을 좀 듣고 왔습니다. CEO 강연 듣고 왔는데 박용우 이사님이라고 간점 디자이너시고 책을 또 쓰셨던 분이세요. 한 38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하시던데 주로 베스트셀러 저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현재 한 25개 기업 이사시고요. 월급 나오는 데가 25개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 만나기 전에 제가 질문 뭘 할까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강연 끝나고 한 두세 시간 동안 또 뒤풀이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질문을 많이 할 시간은 많았는데 말씀을 많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정답은 많이 찾았는데, 그날 강연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계 방향으로 메모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서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 부분에서 이번에 배달의 민족 이사시니까 그쪽 관련해서 기사건 때문에 투자자들하고 사실 배달의 민족 개인으로는 되게 잘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의 선입견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한국 사회는 그런 누굴 잘 되면 일단 까고 봐야 되는 그런 사회 인식 때문에 참 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사회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 좀 해주셨고, 이제 12개 나라의 또 총괄 이사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본인도 직접 18%의 배팅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으로선 먹튀 논란은 전혀 없는 건데 사람들 인식이 좀 그래가지고 좀 불쌍하네요. 이제 25번째 회사를 이제 이사를 맡고 계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 정리도 좀 깨끗하진 않은데, 자신의 직업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미용사 운영해요가 아니고 헤어 아티스트예요. 뭔가 이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신이 이름 붙인 대로 살아간다. 그 별명은 아기곰 이쁜이라고 지금 와이프분한테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네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절대 안 하신대요. 제 와이프도 누구누구 엄마라고는 불리고 싶지 않았다는데 이런 일맥상통한 의미이지 않을까. 인간은 이런 초고도화된 동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흰자, 점, 무시, 안봄, 모욕감을 줘선 안 되고, 저 메모를 그때 멋지게 못했네요. 그때 사실 와이프랑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먹고 갔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메모는 견해, 관점, 의견, 행동. 그 밥에 대해서 사람들 표현하잖아요. 밥이 목구녕 줄 끊겼네. 밥값 좀 해. 밥맛 없다. 밥과 관련된 언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견, 그 보다, 보는 것, 생각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같이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요 콤프라이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요 네모난 콤프라이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출시를 하는 회사가 있었대요. 마케팅으로만. 기존 고객들은 반대가 좀 있어서
이게 뭐 네모난 걸로 다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던 고객도 있어. 이런 콤보로도 좀 출시했던 회사에 예를 들어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품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거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번째 메모입니다. 배달의 민족 사업도 뭐 딜리라는 로봇 사업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신라 면세점 다녀오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매장은 파는 곳, 그러니까 사시는 곳으로 바꿔야 되고, 고객의 짜증은 미처 못 본 단점들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대요. 다른 사람이 뭘 불편해하나. 여기 스폰지 사례도 원래 그 쓰림에서 나오는 수세미는 종이 한 장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수세미도 이 대한민국 아주머니의 클레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타인의 불편함을 보는 배려, 이 부분이 참 뭔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고객은 작은 짜증으로 우리 회사를 버린다. 이 불편함에 익숙, 짜증을 많이 내라. 평상시에 좀 짜증을 많이 내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니까. 마윈은 공부는 못했는데 그 중국 최1호 부자가 되셨죠. 이분들은 저는 강연 보면서 자막이 좀 밑에 있어서 이거를 좀 올리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배려. 저도 강연 보면서 이제 적용할 것들 인생에서 오종철 선생님의 제품을 매일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면 오종철 선생님도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 직접 써보고 정말 좋았던 제품을 본인이 또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던데, 그런 거를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추천한 아이템을 무조건 사서 일상생활에 쓰면은 저의 그런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더 줄어들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또 친하셔가지고 이분하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시간이 좀 늦게 간 동영상 게임, 유튜브 활용,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통찰력 있게 잘 봤다는 강연을 해주셨었어요. 저 또한 이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계속 찍음으로써 그런 순간의 찰나를 잡아가면서 저의 행복을 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틀린 질문이 많으면 맞는 대답은 없다. 올드보이 대사가 그분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틀린 질문을 많이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질문을 잘 못하면 죽는다, 사람은. 그리고 잘 살려 하면 모두가 스승이 돼야 된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일단 한국은 질문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맨날 OMR 카드, 그 철학도 OMR 카드로 만드는 나라라고. 한국 자체가 좀 사실 주관이 좀 무시되는 사회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셨었어요. 여덟 번째 메모네요. 나도 도시는 은퇴의 삶에 대한 질문. 퇴사는 은퇴 생각을 해요. 생각이 나나요? 드시나요? 하시나요? 생각이 내가 생각을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도 빠져나와서 그런 제3자의 눈에서 질문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메모네요. 나 가려고 하면 땡땡 방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래요.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대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죠?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무엇을 벌어놨냐? 돈 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도 가치가 있나? 이분은 43살에 한번 망했대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핸드폰 메모장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38만 권. 경험을 파는 것. 나의 경험은 유튜브에 넣고 있죠 지금. 뭘 벌어놨느냐. 그 이영석 대표님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분은 뭐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하면서 되게 또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시간과 무엇을 바꿨나. 술은 관계를 그래도 넓히고 깊게 하는 역할을 해주죠. 나의 시간을 무엇과 바꿨냐가 인생의 관건인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무엇을 바꿨나. 누적되게 그것도 어깨와 같이 살면서 나 다른 결과를 기대할 것은 미친놈이다. 에디슨이 그랬나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놈이다. 그죠? 같이 있어야 시간, 건강. 낄낄대는 시간. 저랑 굉장히 공감됐던. 저 되게 사람들 낄낄대고 이런 게 되게 싫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햄스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뭐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퇴사하는 날 하루하루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 때문에 좀 일찍 퇴사를 했는데 사실 뭐 강연 내용 하다가 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사실 1월까지 견디면 뭐 추석, 명절, 설날 보너스 3월 되면 PI 보너스에서 한 5, 60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그거 사실 뭐 받아서 뭐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그 돈보다는 제 시간이 아까워서 나와서 지금 건강 관리도 하고 이 자기 개발도 더 열심히 하고 제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그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시간과 바꾼 가치, 이게 가치가 있으면 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과 무엇을 평소에 바꾸고 있는지 오늘 하루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근원 원 aware 알았어, understand, realize 대화. 깨달을 때 체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체화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뭐 깨달았을 때 하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요건 그 말이었어요. 뭐 은행이 왜 은행이에요? 금행이 아니고 원래 그래. 근원원 원래라고 써서 이런 원래 그래. 그 원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대화의 이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네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 끝까지 가보라. 그러면 진짜가 된다. 깨달음이 온대요. 몰입이라는 말이 follow에서 왔다고 해요. deep dive, 가라앉는 그런 느낌처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과 묻히다는 매몰되다. 왜 일하느냐? 깨닫고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성과도 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또 베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투자권이 있는데 뭐 경쟁사
그때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에 그 얘기해 주셨고 ROI 얘기해 주시면서 쿠팡은 사실 그 MS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거. 어차피 플랫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마켓쉐어 게임이다고 해서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썸은 같다, 합은 같다, 밥, 방식, 5개, 5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5개가 뭐지? 배민 발표. 저 내부 자료일 수도 있는데 배민 매출이 요번에 올해 아마 8.5조 정도 매출을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죠. 작년에는 5.5조였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회사가 된 거죠. 생각하는 법. 옳은 이야기는 박수, 토론에 지지 않는 법, 맞다고 바로 인정해버리면 된대요. 누구랑 대화할 때 무조건 이기는 법은 바로 인정해주는 거. 생각이 다른 타인에게 다른 생각을 더하라. 논리적 구조를 갖추는 노력. 논리적이어야 된대요. 팩트에 입각하고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판이 오고 가면 토론이지만 비난과 비난이 오고 가면 소모적 말싸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국론 분열이 되고 현재 지금 정치적인 싸움이 그렇죠. 조국 얘기도 좀 하셨고 의견의 흡수 통합. 현대차 왈 44세에서 55세는 꼰대 얘기도 잠깐 해주셨네요. 나 땐 말이야 묵살 내 말 따라 그냥 내 말 따라와 그런 얘기죠. 브리지 드 갭. 서로 이제 대화라는 게 다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어지는 게 이제 브리지 드 갭이라고 표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출근 시간에 대해서 이어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어폰을 회사에 와서 빼야만 이제 출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어폰 빼기 전에는 말 걸면 안 되죠.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시대에 좀 맞춰가야죠 뭐. 말을 하거나 언어를 써봐야 금요일 1시 퇴근. 그런 회사 돈 주는 거랑 같다. 에르메스를 발로 차줌. 그러니까 에르메스를 선물하면 이쁘게 포장해서 줘야지 발로 차면 그게 또 에르메스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회사의 정책 금요일 1시 퇴근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 이런 밑에 상황이랑 같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얘기하셨고, 근데 이거를 이쁘게 주면 오후 5시간을 선물하려 합니다. 언어로 묘사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써봐요. 똑같은 거라도 회사에서 좀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언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을 안 하면 서로 모르니까. 오늘 정말 아름다운 하지만 그걸 저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장님이 국어를 할 때도 이런 편말이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와닿고 또 공감시켜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조금 늦었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공사 표준말, 이런 언어의 미 한 방에 툭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좀 회사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표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말로 표현을 못하면 이런 게 사실 못 알아봐주죠. 자기의 마음도. 저 유튜브라는 것도 이런 표현을 하려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제가 어떤 사람이고 좀 더 대화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까 합니다. 당신의 TV는 컴퓨터입니까? 이런 또 광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올레드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백라이트가 없고 무조건 올레드 TV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어는 계산하는 것이다. 너랑 이영석 대표님의 재밌는 거 있었어요.
5살 많은 사람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너랑 동갑이야 이 새끼야. 이거 되게 친해졌대요. 그래서 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또 왜 이리 또 주변 사람들이 젊어 하니까 강남 살아 그래 이 새끼야 하면서 되게 말하는 것도 이제 언어의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재밌기도 하고 유머스럽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be moved 옮기는 것, 감동, jobs, simple, text, context, attitude 이게 말이 되고 싸우는 것은 결국 태도 때문이다. 누군가의 태도 때문이죠. 그런 모욕감을 주는 태도들 이런 게 싸우는 원인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이거는 뭐 잡스가 뭐 저기 발표하고 하는 건 그 모든 발표에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대중은 이슈를 다루는 태도로 인해 이 태도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싸움, 처리, 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슈 바라는 태도. 설민석 씨도 투자하고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건 조금 놓친 것 같네요. 일본은 깡패와 기생으로 먹고 산 나라였다. 그 닌자, 뭐 사무라이, 뭐 게이샤 뭐 이랬는데 한국은 뭔가 보면 세종대왕님 일상을 위대하게 한계에도 재밌게 일상이 모여야 인생이 된다. 당연함을 부정. 옥수수 고춧가루 술다방 전량 구매 농협 곰취 농사. 와 엄청난 양을 2시간에 주시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 설민석 선생님이 투자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G 쪽에 투자를 해서 YG가 좀 요거대로 더 먹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북선, 화랑도 이런 문화로 좀 키워야 되는데 일본은 요거 딱 2가지라고 해서 다양성이 별로 없대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한명주 상무라고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보면 문화를 세우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상을 위대하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개라도 재밌게 당연함을 부정하고 그래서 뭐 또 옥수수, 곰치, 고춧가루 이런 것도 있는데 주변에 또 친척들 농사 짓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 거 이제 전량수매해서 뭐 그런 거 도와드려서 고향에 또 많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해주셨고 철학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래요. 사실 우리나라 뜯어보면 4% 정도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부모가. 당연함에 갇히는 순간 끝나버리는. 아닐 수도 있어라는 질문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전 직장에 좀 갇힐 뻔했는데 나올 수 있었다는 부분이 제 견해였고요. 우리는 보는 것에서 멈춤. 아닐 수도 있어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웃자고 해본 소리, 얕고 가벼운 돈 버는 이야기. 언제부터 옛날 말도 안 됨 하면 부러짐.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핸드폰도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됐고 30년의 오랜 습관이 뇌에서 지움. 아는 만큼 보인다. 와 이게 돼? 돈 버는 이야기. 이건 돈 버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이게 돼? 하는 게 이제 돈이 된다는. 아마존, 아마존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서울만 잡으면 된대요. 뭐 타다도 그렇고 서울을 잡으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번개마트 되게 재밌는 거였었어요. 번개마트 조만간 출시한다는데 이 배달도 30분 안에
본다는. 봉투 안에 있는 걸 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것보다는 이 장바구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사람들 요거를 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예. 로봇마켓 뭐 총각내 야채 가게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면서 로봇마켓 동영상이 많았어요. 강의 되게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는 동영상도 많았는데 그런 아마존 이 캐리어 같이 생긴 게 드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류 창고인데 그 캐리어가 하늘에서 이제 배송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법이 맞고 싸우고 있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이 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3차 산업 이런 모든 게 또 바코드로 관리되고 클라우드 펀딩의 콘셉트 사업 아이디어 결로 한국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시 버튼, 그러니까 행정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중앙차선, 이명박 대통령의 결과물이죠. 버스 중앙차선 사실 행정적 접근이었죠. 이게 기술적 접근이 되면 요 동영상 또 하나 보여주셨는데 중앙차선에 이렇게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떠가지고 이제 그 아시잖아요. 그 아마 동영상 유명한데 버스들이 그 차선 위에 이렇게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게 탄생했지 않을까. 배려, 상상,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맛집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알려드렸는데 이 테이블 맛집 하나에 어디 담양에 있는 맛집인가? 네 맞네요. 담양에 사장님이 CCTV 한번 보신대요. 테이블별로 어떻게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 직원들한테 호출해서 저기 몇 번에 뭐 비었으니까 김치 갖다 줘, 뭐 갖다 줘 이런 엄청난 거. 예, 감시가 아니고 고객에 대한 배려로 다가가는 첫 번째 사례였네요. 깍두기 이야기. 그러니까 깍두기 욕 테라피. 그러니까 또 이영석 대표님이 카니발 선물해 주신 얘기도 해주셨네요. 이영석 대표님 사실 몸이 굉장히 좀 약하신 분이거든요. 예,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 당연해지는 걸 찾기. 지식보다 상상, 짜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 변화를 지배하는 꿈. 근데 그 거지는 거지 팔자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강연을 해도 안 바뀌는 분들은 뭐 팔자가 좀 그런 팔자시다 생각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널리 퍼지지 않는다. 유튜브에 다 있다. 또 60개 치킨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은 가맹점과의 상생. 아까 여기서 배려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60개 치킨 이야기해 주셨어요. 400개 요즘 줄 서고 있고 60개 치킨의 그런 업적들. 이건 제 목표예요. 나중에 대상이라는 회사를 좀 살까 제가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부러워해야 함. 거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지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거지는 같은 거지인데 저 박스를 잘 구해온 거지를 부러워한대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었어요. 그만큼 생각의 폭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거지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거지를 부러워한다.
투덜투덜 저도 주변에서 막 투덜투덜대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벗어나려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좀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셨었나 봐요. 배민이 하나로 배민 하나로만 잡죠. 그러니까 배민에 사실 소속된 사장님들은 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배달통도 하고 하는데 투덜투덜 대신데요. 수수료 아까워. 사실 요거 하나로도 좀 성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투덜투덜하는 사람은 사실 긍정이 한계를 없애는 거지 부정은 한계 없다. 긍정은 한계가 있지만 부정적인 거면 한계 없다. 행동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너무 공감됐었어요. 이건. 긍정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엄청난 얘기였어요. 유튜브 볼 시간에 한계 없다. 손님 왜 기다려? 밖에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 시안이다. 1년 뒤 어떻게 돼? 이게 핵심이었어요. 강연에. 우리가 3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없으면 현재 같은 불안만 있는 건데 1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이게 비비드 뭐 꿈꾸는 다락방에도 나온 얘기죠. 비전, 비주얼. 그러니까 3년 뒤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 질문에서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1년 뒤엔 뭘 하고 오늘 과연 나의 행동은 뭘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짐론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건 3년 뒤에 뭘 할까.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나를 성장시켜라. 김병준 대표님의 프로포즈 일화도 한번 설명해 주셨었고요. Connecting the dots. 어차피 저희 점과 점이라서 그게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구체적이고 더 올바르게 커간다. 이 말씀해 주셨고. 끝났네요 이제. 저희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중요한데 저도 되게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직장 1년 차인가? 진짜 죽고 싶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지금 와이프인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네요. 꽃을 사들고 그 친구한테 꽃을 선물해 준 날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주인이 되고 특히 3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시간의 주인인가. 술자리에서 교감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고 하찮은 시간과 바꾸지 않기. 하찮은 인생 안 돼. 힘들 때 태도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 결정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힘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누구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난다거나 아예 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뭐든지 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힘들어도 생각을 바꿔서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주변에 더 베풀고 또 행동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